오늘 기분 좋게 좀 껄쩍지근한 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제히 상승하고 있으며 달러 인덱스 지수가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45,312달러, 이더리움 3,433달러. 왜 이러나요? 비트코인 힘을 좀 내줘야죠. 5만 달러 목전까지 다가갔었던 비트코인인데 기운을 차려가지고 다시 한번 달릴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올라온 정보들을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드디어 인텔이 그들의 비트코인 채굴 칩인 블록스케일 ASIC 칩셋을 출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품 출시 날짜는 올해 3분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더욱더 전력 대비 효과적인 채굴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채굴 업체 중에 디지호스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스닥에도 상장이 된 채굴 업체인데요. 이들이 앞으로 주주들에게 현금 혹은 비트코인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주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이겠죠. 채굴 업체들 중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해서는 호주에 있는 유명 편의점 체인이라고 하는데요. OTR이라는 곳에서 다가오는 7월부터 170여 곳 이상의 편의점 및 주유소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결제 가지야. 다음으로 해서는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 캐나다 총리 후보입니다. 이번에는 공개적으로다가 캐나다가 비트코인의 수도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 과연 이 양반이 총리 자리를 꿰차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캐나다 사람들의 더욱더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보고, 자, 그 다음에는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소죠. 미국의 거래소인 제미니가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 20개국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응답자의 41%가 작년 처음 암호화폐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과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했다는 사람들의 비율이 20%와 18%밖에 되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지 못한 나라 국민들이 암호화폐를 유입하는,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무엇이 요인인고 하고 살펴봤더니 지난 5년 동안 달러 대비 통화가치가 급락한 나라들이,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나라의 국민들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 인플레이션 무서운 줄을 알아버렸거든요. 인플레이션 한번 딱 대이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암호화폐가 낫겠다라고 해가지고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생계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반면에 유럽 및 서구 지역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가 아직까지 투자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의 위협에서 해당 나라들도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자, 과연 서구 지역 사람들도 조만간에 압박을 느끼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선택하게 될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명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홍보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의 유명 배우 중에 한 명도 바로 비트코인이 고장난 전통 금융 시스템을 고칠 수 있다라면서 공개적으로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암호화폐에 꼬인다 그러면은 탑 시그널 아니냐, 고점 시그널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보편화되면서 어렵지 않게 유명인들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유명인들이 왜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받거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옹호 발언을 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왜냐하면 그들의 영향력이 꽤 크기 때문이죠. 이들의 팬들이라든지 이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다가 각 회사에서 유명인들을 데려다가 광고를 찍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어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좀 엇갈린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거래 주소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감소를 했느냐?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었던 고래들의 숫자가 16마리가 감소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놈들이 어디로 갔을까? 알트로 갈아탄 것일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물량을 정리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마르티네즈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에 상당한 하방 압력을 주게 될 수도 있다라면서 우려하는 분석을 남겼었는데요. 자, 이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팔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재분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지갑을 나눠가지고.
이어서 또 다른 온체인 분석을 보시면은 비트코인 유통량의 63%는 1년 이상 움직인 적이 없었다. 한마디로 존버를 하고 있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다가 유통량의 60% 이상이 1년 이상 움직이지 않았었던 몇 번의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비트코인은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 초기 같은 경우는 49.9배, 그 다음에 2021년 같은 경우는 6배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역사가 반복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이 거래소 출금량도 어마어마하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거래소로부터 빠져나가는 월별 평균을 내봤을 때 무려 96,200개 정도가 거래소로부터 달마다 빠져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자기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는 긍정적인 수치로 볼 수 있다라고 글래스 노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맹렬하게 비트코인이 거래소를 빠져나갔었던 적은 과거에 몇 차례밖에 볼 수가 없었는데 가장 최근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었던 적은 2020년도 전염병 사태 후에 이런 식으로 크게 비트코인이 빠져나간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어서 불장이 왔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2020년도 3월달 비트코인이 3,000달러 선까지 밀렸었죠. 야,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어서는 비트코인의 분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비트코인 맥디 상승 크로스가 확정이 되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큰 힘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는 비트코인. 상승 추세가 보여지고 있죠. 이 밑으로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구간대가 대략적으로 45,400달러, 500달러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여기서 버텨주면서 계속해서 올라가야 된다라는 분석이 있었고 이어서는 인컴 샤크 분석가도 이야기하기를 45,500달러 정도까지가 이제 마지노선이고 이 아래로 밀리면은 여기 44,800달러에서 44,000달러 초반대까지 밀리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비트코인이 지금 여기서 떨어질랑 말랑 이 사람들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애태우고 있는 비트코인 좀 힘을 좀 내봐. 이어서 트레이더 SG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지금 결국 이 46,000달러짜리를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5,250달러 선까지 밀렸다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근방까지 지금 내려왔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힘을 다지고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비트코인 힘을 내야죠. 다음으로 분석가 테디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비트코인이 앞만 봐도 그래도 5만 달러까지 갈 것 같다 라고 허심탄회하게 분석을 남겼는데 비트코인 5만 달러까지 직행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기타 소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프스키라는 분석가 알트코인들의 시총을 보아하니 조만간에 위로 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알트코인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점치고 있었는데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꼭 힘을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중요 지지에서 왔다리 갔다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잘 버텨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36,010달러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어금니 꽉 깨물고 떨어지지 말고 버텨야죠. 자, 그 다음에 렉트 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이더리움 같은 경우 월봉 기준으로 3,440달러의 강력한 저항선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뚫지 못한다. 지금 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3,000달러 선까지 밀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3,000달러 선까지 밀리고 그 자리에서 버티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가느냐? 밑에 있는 추세가 있죠. 저 나름의 상승 추세가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2,602달러를 터치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무시무시하네요. 애지간하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버티다가 뚫고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는 안타까운 소식이 또 한 가지 나오게 되었는데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은행인 DBS 은행이 조만간에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해당 계획이 무의로 돌아가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대부분의 규제 기관들이 이 개인들이 암호화폐 투자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부 기관들의 등살에 밀려가지고 중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뭐 그냥 다들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사면 되죠. 뭐 굳이 은행을 통할 필요가 있나? 자 그리고 싱가포르과는 정반대로 한국 같은 경우 은행권에 의해서 핀테크 업계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저기 우리도
암호화폐 서비스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는데 우리도 좀 돈 좀 벌어봅시다. 우리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은행권에 이어서 핀테크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게 허가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국내에도 이런 식으로다가 암호화폐 관련된 산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게 되고 나면은 이 나쁜 놈들이 하나둘씩 기어 나오겠죠. 사기꾼들이 판을 치게 될 텐데 이런 놈들을 잘 때려 잡으면서 강력한 처벌로 다스려가지고 애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굉장히 재미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한국 암호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봤을 때, 자, 당연히 30대가 자산 비중에 비해서 투자율이 가장 높았다라고 하는데요. 30대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인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는데, 50대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시총 30위 아래에 있는 코인들 있죠. 짜잘짜잘한 코인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성향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저는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이 해당 코인들을 본인이 조사를 하시고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라고 해가지고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들어간 것은 아닐까라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안전하게 투자를 항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애지간하면은 암호화폐 투자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사기꾼들이 언제나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트위터상에서 자유로운 이 발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던 일론 머스크 정말로 트위터 지분 9.2%를 사면서 대량 주주로 한꺼번에 등극을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이긴 하지만은 할 말 다 하고 행동할 때는 하는 일론 머스크. 언제쯤 다음 테슬라의 비트코인 추매 및 비트코인 결제 허용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을까 궁금증을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잘 버티면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보며 오늘도 스트레칭 타임 광고 한 편을 틀어놓고 스트레칭을 쫙쫙 펴주시면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